신생아도 중이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생아기에서도 중이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제가 소아과 의사를 하고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병이 무엇이냐라고 제 친구가 얼마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저의 대답은 중이염입니다. 제가 어디서 읽으니까 중이염을 귀에 걸리는 감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많고 흔한 병인데요. 저는 이게 그렇게 치료하기 힘들고 또 보호자들, 아이들을 관리하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이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세 가지의 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바깥의 귀부터 고막까지가 외이고요. 중이염이라는 거는 중이, 가운데 귀에 염증이 생기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이는 고막부터 달팽이관까지의 그 공간이고요. 여기에는 공기로 차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열이 나기도 하고요. 아파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말을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엄마 귀가 아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생겨요. 근데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또는 아직 말이 서투른 아이들은 귀가 아프다는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이 보채고 짜증을 내고 칭얼거리고 뭔가 굉장히 아이가 불편해 보이는 증상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중이염 같은 경우에서는 중이염만 단독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감기와 함께 동반이 되기 때문에 코막힘, 콧물, 코가 뒤로 흐르거나 기침 이러한 것들도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귀 안에 삼출물이 생기면서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귀가 먹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귀 안에서 파도가 출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안에 있는 느낌, 이물감이 들기도 하고요. 이러한 증상들이 어렸을 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에서는 언어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중이염이란 진단명은 반수 이상이 만 9세 이하에서 진단이 된다라고 합니다. 6개월에서 2세 사이가 가장 많이 걸리기는 하고요. 그 이유로는요, 첫 번째로는 그 연령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면역 기능이 아직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 이 비인두 부분에 림프 조직들이 훨씬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 예방접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구조적인 성인과의 특징이 있는데요. 인두 부분이 성인과 비교를 했을 때 더 짧고 더 수평이고 더 넓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관 또는 유스타키오 관이라고 해서 코와 귀를 연결하는 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관의 완전한 기능은 만 10세가 돼야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이관을 통해서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들이 들어오기가 더 쉬운 구조라고 하고요. 만 9세까지가 반수를 차지한다는 것이 어쩌면 이 모든 것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생아도 중이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 같은 경우에서는 모유수유보다는 분유수유를 하는 친구들에서 조금 더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모유수유를 할 때는 엄마의 가슴 쪽으로 아예 머리를 세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기는 한데 분유수유를 하는 경우에서는 아이를 약간 눕히는 자세로 수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유나 여러 가지 분비물들이 이쪽을 통해서 역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생아기에서도 중이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비율을 보면 만 6개월 이상에서 더 많이 생깁니다. 아이가 귀가 아프다고 하거나 코가 너무 심하게 막히면서 귀가 먹먹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에 빨리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병원을 가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집에 가지고 계신 해열제, 해열 진통제를 주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세균성이 아니라 코 점막이 너무 많이 부으면서
이 유스타키오관이 열리는 부분을 막거나 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코 약을 같이 복용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아이가 고열이 있지 않고 귀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 코 막히는 증상이 있는지를 보고 코 약을 먼저 처방을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많은 수가 아이들이 중이염이 좋아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중이염에는 반드시 항생제를 쓴다라는 부등호는 X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중이염의 원인이 세균성 원인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대 원인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폐구균, 모락셀라 카타랄리시스, 그리고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이 세 가지 균이 가장 유명한 균인데요. 만약에 고열이 있거나 이통, 귀가 아픈 증상이 너무 심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에 중이염이 관찰이 되는 경우에서는 2, 3일 정도는 항생제 없이 지켜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 3일이 지나도 중이염이 계속 진행이 되거나 고열이 나거나 귀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한 경우에서는 일부에서 항생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항생제를 치료하는 기간은 저희가 보통 열흘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솔직히 항생제를 쓰면 대부분 증상이 2, 3일 안에 많이 좋아져요. 그러면 엄마는 이거 항생제니까 그만 먹여야겠다 라고 끊으시는데 절대로 끊으시면 안 되고 받으신 열흘치를 다 완료를 해 주셔야지 중이염이 완전히 좋아진다는 것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미한 경우에서는 보통은 진통제를 사용을 해서 아이가 귀가 불편한 증상을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찜질을 해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연구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가 더 통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이외에 항생제를 사용을 하는 경우는 제가 이렇게 표로 보여드릴게요. 한번 엄마들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중이염을 치료하기가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보호자의 요구와 제 치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중이염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소견을 믿고 선생님의 치료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보셨을 때 아이의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고 항생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분명히 항생제를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생제가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면 반드시 선생님은 항생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항생제를 먹고 변비가 좋아졌어요. 일부 항생제에 설사 부작용이 있는 항생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생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정해진 기간, 정해진 용량, 용법으로 항생제를 딱 먹고 끊으시면 내성이라든지 또는 병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이염의 가장 중요한 치료 원칙, 바로 의사를 믿고 따른다입니다. 알레르기 비염 요즘 너무 많이 있죠.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에서는 이 유스타키오관이 열리고 닫히는 부분에 있어서 염증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구조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이염이 더 잘 생기고 더 반복적으로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0세 이하의 어린이의 80%가 한 번 이상의 삼출성 중이염을 앓는다고 해요. 엄마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유수유입니다. 모유수유는 많은 연구에서 중이염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모유수유를 하실 수 있는 엄마들 꼭 모유수유를 해주시고 할 수 없이 혼합수유나 분유수유를 하셔야 되는 엄마들은 아이를 눕혀서 수유를 하는 눕수를 하지 않으시고 아이의 머리를 모유수유를 하는 것처럼 가슴에 갖다 대고 수유를 해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갈 젖꼭지예요. 공갈 젖꼭지를 엄마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물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만 6개월에서 만 8개월 사이에 공갈 젖꼭지는 끊으시는 게 좋고 사용을 하신다 하더라도 굉장히 짧은 시간 사용을 해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예방접종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폐렴구균이라든지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나라에서 국가 사업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꼭꼭 챙겨서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금연입니다. 아이가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담배 연기에 노출이 되었을 때도 중이염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하니까요. 또는 요즘 전자담배도 안 좋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금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상생활이 반복이 되면 감기가 늘어납니다. 감기가 늘어나면 중이염도 짝꿍이기 때문에 같이 늘어나겠죠. 하지만 중이염은 너무 어렵거나 무서운 병은 아닙니다. 우아클 선생님과 함께 중이염을 쉽고 또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